시드니 국제공항 입국 심사대 한 켠이 막혀 있고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과 한 동양인 여성이 막혀있는 심사대 앞에 서 있습니다. 관리소 직원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 여권인데요. 도대체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던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드니에서 거주하며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 업무를 맡고 있는 케이틀린이라고 합니다. 시드니 외곽의 도버 하이츠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곳은 공항까지 이동이 편리하면서도 조용한 환경이라 공항에서 일하는 저에겐 최적의 장소죠. 사실 저는 가족과 함께 도버 하이츠에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도버 하이츠는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어 어린 시절 집 창문 밖으로 보이는 비행기들을 보며 항공업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었어요. 그리고 도버 하이츠 인근에는 시드니에서 유명한 해변인 본다이 비치가 있어 매일같이 세계 각국에서 오는 여행객들을 만날 수 있었죠. 수많은 여행객들이 오가는 동네에서 비행기가 떠다니는 모습을 보던 제가 이젠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직접 여행객들을 맞이하는 업무를 보게 된 셈이죠. 사실 비행기 승무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지만 제 성장 발육은 꿈꿔온 목표까지 크지 않았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주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여행지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나 울룰루 같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부터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유명 랜드마크까지 다양한 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깨끗한 해변, 광활한 국립공원과 자연 보호구역들이 많아 자연을 사랑하는 관광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곳이죠. 그리고 호주 하면 빠질 수 없는 캥거루와 쿼카, 호주를 대표하는 동물들의 귀여움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공항을 떠날 때마다 가방에 쿼카나 캥거루 인형을 메고 모자 등을 착용하고 귀국하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한결 뿌듯하답니다. 시드니 국제공항은 호주의 대표적인 국제관문으로 매년 약 4,200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오가는 대형 공항이에요. 지금 한국은 가을이죠. 한국의 11월은 조금 쌀쌀하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아시아에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호주를 자주 찾아옵니다. 저희 호주는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12월에서 2월은 여름이거든요. 말 그대로 여행 성수기죠. 아시아 국가에서 추운 겨울을 피하려는 여행객들이 따뜻한 남반구의 호주를 찾아오며 이 시기에는 시드니와 멜버른 같은 대도시가 사람들로 붐벼요. 덕분에 시드니 국제공항은 활기찬 여행객들로 가득 차곤 한답니다. 사랑하는 호주의 관문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관광객이 올 때마다 각 나라의 문화에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국과 일본의 관광객들에게 더 큰 관심이 생겼죠. 한국과 일본에서 온 공항객들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여행객 같아요. 항상 밝은 미소와 친절하고 젠틀한 말투, 영어에 능통한 모습을 보였고 호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득 안고 있는 눈빛을 볼 때마다 자연스레 제 마음도 풀리죠. 그런데 전 유독 한국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아니, 사랑해요. 제 동생 올리버가 한국의 K-팝의 진심인 녀석이라 저도 덩달아 K-팝을 즐기게 되었는데 BTS의 음악을 듣고 바로 빠져버렸죠. 팬클럽도 가입하고 열렬하게 한국을 응원하게 되었어요. 저는 공항에서 BTS의 나라에서 온 한국인들을 볼 때마다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오빠들과 같은 나라, 같은 땅에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개인적으로 한국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호주에서는 한국의 문화 컨텐츠의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한국의 컨텐츠를 소비하는 계층도 늘어났고 호주의 몇몇 상점은 한국어를 메뉴에 부가적으로 적어놓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호주 출신 아이돌들이 이름을 떨칠 때마다 기분이 좋았죠. 아파트라는 노래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블랙핑크의 로제 아시죠? 로제의 인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저희 엄마가 음식을 하시며 엉덩이를 흔들며 아파트라고 리듬을 타는 모습부터 말 다 했죠. 그리고 또 다른 K-팝 아이돌 뉴진스의 한유와 다니엘, 그리고 최근 제 동생 올리버가 반 미쳐있는 엔믹스의 릴리까지 한국의 K-팝 문화가 호주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친근해졌어요. 그렇게 호주를 방문하는 아시아 관광객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던 지난주의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 평범한 날이었던 그날 역시
저는 입국 심사대에서 여행객들의 여권과 입국 목적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죠. 그러다 다음 대기자가 아시아계 관광객으로 보여서 저는 한국인일까 하는 기대를 갖고 그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다가온 여성은 단정한 옷차림에 한국 여권을 쥐고 제 앞에 섰죠. 저는 한국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한국어로 반갑게 인사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사실 한국어로 인사하게 된 데에는 동생 올리버의 영향이 매우 컸어요. K-팝에 빠져가지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 된 올리버는 아예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올리버의 방에는 한글로 된 포스터와 K-팝 아이돌들의 사진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올리버는 방 안에서 헤드폰을 낀 채 한국어로 노래를 흥얼거리기 일쑤였죠. 그러다 문득 공항에 입국하는 여행객들 중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로 맞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리버에게 부탁했어요. 올리버, 입국심사대에서 한국인을 만나면 한국어로 뭐라고 말하면 좋아할까? 올리버는 웃으면서 제게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에게 한국어 선생님이라고 해봐. 그럼 다 알려줄게. 저는 올리버가 얄미워서 머리를 콩하고 쥐어받고 싶었지만 제가 애정을 가지고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에 올리버에게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올리버는 제게 말했어요. 우선 인사는 누나도 많이 들어봤을 거야. 안녕하세요 라는 말을 쓰면 돼. 그리고 심사가 끝나고 통과할 때 쓰기 아주 좋은 말이 있어.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나 알아.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아니야? 하지만 올리버는 검지손가락을 좌우로 흔들며 제게 말했어요. 그 정도로는 한국인을 감동시킬 수 없지. 자, 따라해봐. 즐거운 여행 되세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누나, 이 말은 호주에서 좋은 여행을 즐기라는 한국어야. 만약에 이걸 제대로 구사하잖아? 그럼 한국인들 엄청 감격할걸? 저는 올리버의 말을 듣고 아주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인이 타국 여행을 와서 현지인에게 한국어로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엄청 행복할 것 같았죠. 저는 그렇게 열심히 연습에 매진했고 올리버가 발음도 체크해주며 안녕하세요와 즐거운 여행 되세요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말들을 한국인들에게 사용해 봤을 때 올리버가 예상한 대로 수많은 한국인들이 제게 감사의 표시를 했어요.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뿌듯했죠. 그래서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그 여성은 잠시 멈칫하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띤 채 안녕하세요라고 답했는데 이때까지 들어보지 않은 어눌한 발음이라 이상했고 표정 또한 지나치게 당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평소에 한국 관광객들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제가 한국어로 인사하면 우선 놀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반갑게 웃으며 한국어로 인사를 하곤 했는데 이 여성은 주저하며 어딘가 불편해 보였죠. 우선 저는 여권을 달라고 했고 그녀는 여권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여권과 신분증 사진도 본인과 일치해 보였고 서류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혹시 단순히 긴장했나 싶어 긴장을 풀어드릴 겸 더욱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를 다시 한번 했지만 이번에 여성은 식은땀까지 흘리며 서툰 발음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쯤 되니 제 속에 뭔가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저는 호주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라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대답을 더듬거렸고 시선은 여권을 쥐고 있는 제 손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에서 불안감이 감돌았고 마치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여성의 모습에 점점 의심이 커져갔죠. 마음을 다잡고 그녀에게 다시 혹시 여행이신가요?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머뭇거리며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표정과 주저하는 말투, 어색한 반응에 저는 더 이상 혼자 판단할 상황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직감적으로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직원들이 그녀에게 다가가자 여성의 당황한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직원 중 제이미가 여성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급격히 안색이 변하며 고개를 푹 숙인 채 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졌고 저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숨을 죽였죠.
제이미는 심사대 창구를 막고 뒤이어 대기 중인 관광객들을 다른 심사대로 안내할 수 있도록 통제 라인을 설치했고 제게 여권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권과 신분증, 서류를 내밀었고 제이미는 여권을 꼼꼼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성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여성은 시선을 피하려는 듯 눈을 깔고 조심스레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조용히 그 과정을 지켜보던 제 마음도 불안감으로 요동쳤습니다.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와 동시에 직감이 맞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생겨났습니다. 이 여성이 만약 불법으로 입국하려 한 것이라면 이 순간에 걸러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니까요. 제이미가 그녀의 여권을 자세히 검토하며 어느 나라에서 출발했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한국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답변은 너무도 불안정하고 떨리는 목소리였고 마치 지금이라도 이 자리를 피하고 싶어하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점점 땀이 맺혔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끊임없이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그녀의 행동은 더 이상 평범한 관광객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죄를 지은 범죄자 같아 보였죠. 그 순간 제 직감은 더욱 강해졌고 마치 제 심장이 그녀의 불안을 그대로 느끼는 것처럼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미가 그녀에게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한 채 손끝을 떨고 있었습니다. 제이미는 말없이 저와 눈빛을 교환했고 즉시 여권과 신분증을 좀 더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그녀를 사무실 쪽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대기 직원과 교대를 하고 제이미와 낯선 여성과 함께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이동하는 길에 제이미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케이틀린, 어떻게 한국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챘나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희 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서요. 동생에게 제가 공항에서 사용할 만한 몇 가지 한국어 표현을 배워서 가끔 한국인 관광객분들께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이 여성분의 발음이 어눌하고 어색한 한국어로 대답하셔서 제이미는 제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네요.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렇게 제이미와 저는 동양인 여성을 조사과에 인계하였고 그녀는 조사과 직원과 함께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제이미를 더불어 직원들끼리 무슨 일인지 수근거리다가 저는 임시교대를 한 것이어서 다시 심사대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은 근무 시간이 끝나고 저는 관리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동료들이 저를 본 순간 저를 향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게 정보를 전달했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성의 여권과 신분증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고 정체는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베이징에서 $2,000를 지불하고 정교하게 위조된 한국 여권과 신분증을 구매해 호주에 입국하려 한 것이었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녀는 호주에 도착한 후 불법 체류하며 취업까지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여권과 신분증은 겉으로는 진짜처럼 보였지만 정밀 검사에서 위조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쿵쾅대며 빠르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오가며 정신이 아득해져만 갔습니다. 내가 이걸 알아채지 못했다면? 그녀가 무사히 입국했더라면? 그녀가 한국어에 능숙했다면? 이 모든 위조가 사실처럼 여겨져 그대로 통과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국어로 된 작은 인사 한마디였지만 그 어색한 반응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그녀를 통과시켰을 겁니다. 이윽고 조사실에서 중국인 여성과 직원들이 나오고 그녀는 직원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조사실에서 조사를 담당했던 매건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케이틀린,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셨어요. 당신의 감각이 호주로 들어올 뻔한 불법 체류자를 잡았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고 매건은 중국인 여성의 뒤를 따라갔어요. 중국인 여성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긴장이 풀리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다독거려 주었고 제 마음을 짓누르던 긴장감은 해소되었어요. 마치 작은 틈이 거대한 사건으로 이어질 뻔했던 그 사건은 잊을 수 없는 기억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직원들은
이번 일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각국의 기본적인 인사말을 숙지하길 권고하고 입국자들의 반응을 더욱 면밀히 관찰하는 새로운 절차를 추가하자는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특히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통해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내용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이 빠진 몸을 이끌고 퇴근을 한 후 가족들과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며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공항에서 벌어진 중국인 불법 체류 사건을 말이죠. 오늘 공항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이 한국 여권을 들고 입국하려다 들켜서 잡혀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중국인이었고 여권을 위조해서 들어와 불법 체류하며 직장을 구하려고 했대요. 엄마는 놀라며 제게 괜찮냐고 물었고 아빠는 제가 큰 일을 해내었다고 말하며 저를 칭찬했어요. 그런데 제 동생 올리버가 입을 틀어막고 놀란 눈을 하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적당히 하라며 밥이나 먹으라고 했죠. 그러자 올리버가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누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나도 오늘 일하는 식당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어. 저는 깜짝 놀라며 뭐라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하고 물었죠. 올리버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게에 한국인 손님이 왔는데 엠믹스 팬이라고 하더라고. 내가 일할 때 플레이리스트에 케이팝을 중간중간 끼워 넣어놨거든. 그런데 그 한국인 손님이 노래에 반응하면서 어깨춤을 추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엠믹스 팬이라는 거 있지? 반가운 마음에 내가 서비스도 좀 챙겨주고 한국어로 소통도 하면서 즐겁게 대해줬어. 그런데 그 손님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동양인 손님이 갑자기 다가오더니 한국어로 나도 한국인이니까 서비스 줘라고 하는 거야. 근데 말투가 좀 이상했어. 저는 올리버의 이야기에 점점 더 흥미가 생겼습니다. 뭐가 이상했는데? 한국어에는 존칭이라는 게 있잖아. 상대방을 높일 때 쓰는 말인데 그 손님은 그런 표현을 하나도 안 쓰더라고. 한국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말투를 쓸 텐데 뭔가 어색하고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한국어였어. 온 가족은 모두 집중해서 올리버의 이야기에 몰입하기 시작했죠. 올리버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짓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순간 의심스러워서 내가 한국어로 뭐 먹고 싶어? 라고 해봤어.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당황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물었지. 너 대접을 받고 싶어? 라고 말이야. 그런데 그 동양인이 갑자기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거야. 올리버의 말을 들은 가족들은 다들 웃음을 터뜨렸고 저도 정말 재미있어서 올리버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올리버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영어로 너 한국인 아니지?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쏘리 하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 있지. 가족들은 모두 빵하고 웃음을 터뜨렸고 저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올리버는 한층 신이 나서 얘기를 이어갔어요. 일본인들 중에서도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일본인들도 한국어를 할 때 존칭을 쓰거든? 근데 그 사람은 존칭도 안 쓰고 어딘가 한국말을 어설프게 흉내내는 것 같아 보여서 중국인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거야. 나중에 그 손님이 나갈 때 물어봤어. 혹시 중국인이냐고.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후다닥 하고 뛰어 도망가더라니까. 올리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 웃겨서 잠시 식사도 잊은 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공항에서의 사건과 이어지는 동생의 에피소드는 정말 뜻밖의 우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색한 한국어 하나가 공항에서 또 동생의 식당에서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을 드러낸 것이니 말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웃음으로 가득 찬 저녁을 보낸 후 저는 그날의 사건들을 떠올리며 한국어와 문화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동생 올리버가 좋아해서 시작된 한국어 공부가 이렇게 뜻밖의 순간에 큰 도움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작은 한국어 인사가 위조 여권을 밝혀내는 계기가 되고 올리버도 한국어 덕분에 그 손님의 진짜 국적을 짐작할 수 있었으니 말이죠. 며칠 후 공항에 돌아가 보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입국 심사대에 들어가는 동료들이 각 나라의 인사말을 자연스럽게 익히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각국의 인사말을 입국 심사대의 발음기호로 부착하자는 내용까지 나왔다고 해요. 작은 문화적 차이가
큰 단서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저도 이번 사건을 통해 더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익히는데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버는 저에게 다시 한번 같이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도 흔쾌히 받아들이게 되었죠. 이제는 한국어를 좀 더 배워서 더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할 때 간단한 인사말을 넘어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더욱 즐거울 것 같아요. 호주에서는 이미 한국 문화가 대중적이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저도 K-팝을 좋아하는 동생과 함께 한국 컨텐츠를 더욱 더 즐기며 생활하려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어의 매력에 대해 더 알게 되니 한국이 훨씬 가깝고 친근한 나라로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로 제 마음을 담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호주에 많이 놀러 오세요. 행복한 추억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글의 위대함과 한국어의 대중화가 뼛속까지 감동을 주는데요.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자신들이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면 한국인 행세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